학교폭력 논란으로 인해 소속팀으로부터 이미 탈퇴 처리를 당해서 미아 신세가 된 이재영, 이다영 쌍둥이 자매. 이 때문에 해외로 시선을 돌려 그리스 배구 리그로의 진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적 시도조차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대로 배구협회 측에서 이들 쌍둥이 자매의 해외 이적을 허용할 수 없다는 방침을 거두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협회 측에서는 2016년 만들어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선수의 경우 해외 이적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선수 국제 이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서 이들 쌍둥이 자매의 해외 이적은 절대로 허락할 수 없다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도쿄 올림픽에서 여자 배구 대표팀이 선전하면서 얻은 인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배구협회 측에서 학교 폭력 논란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협회가 국제 이적 동의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만큼 쌍둥이 자매의 그리스 리그 이적은 그야말로 난항에 빠진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이들 쌍둥이 자매와 계약한 그리스 테살로니키 파옥 구단도 후원사 대표인 아마란디스 회장을 내세워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지만 그 벌이 영원히 코트에서 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돼선 안 된다. 사건 당시 두 자매는 너무 어렸고 우리는 모두 실수를 한다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국내 리그 현대건설에서 뛰었을 때 국내 등록명인 마야라는 이름으로 더 잘해졌으며 현재 파옥에서 뛰고 있는 스페인 국가대표 출신 밀라그로스 콜라 역시 이들 쌍둥이 자매의 논란을 두고서 논란이 불거진 후 이다영에게 연락해 위로를 건넸다. 누군가를 괴롭히는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만 당시 다영은 너무 어렸다. 아이들은 다들 못되게 굴지 않냐.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지르는지도 잘 모른다고 말하며 쌍둥이 자매가 그때의 그 아이가 아니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다. 이제 완전히 새 사람이 됐다. 고 말하며 쌍둥이 자매를 변호하고 있지만 여론은 쉽게 돌아서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제배구연맹의 유권 해석을 통해 이적 자격을 얻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힘을 얻으면서 이들 쌍둥이 자매의 해외 이적은 더더욱 힘들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일본 언론 다이제스트에 따르면 그리스 파옥이 이재영, 이다영을 영입하기 위해 국제배구연맹으로부터 직접 이적 동의서를 받아내는 방법이 있긴 하다고 인정했지만 문제는 비슷한 성공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국제배구연맹의 규정을 봐도 대한배구협회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대한배구협회가 이적 동의서 발급을 거부하는 이상 딱히 이들 쌍둥이 자매의 이적이 성사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냈는데요. 이는 국제배구연맹 측에서 각국 배구협회 간의 이적 문제로 갈등하기보다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길 권장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각국 배구연맹 혹은 협회의 의사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제배구연맹 측에서 대한배구협회의 뜻을 무시하기 힘들기 때문에 개입할 여지가 적다는 의미인데요. 다이제스트는 그러면서 이재영, 이다영은 정식으로 제대로 된 사과를 하는 등 학교폭력 피해자로부터 안 좋은 감정은 다 잊었다는 대답을 들을 수 있게 노력하는 것이 선수로서 거취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먼저 사람으로서 도리를 다하지 않고는 지금 같은 어정쩡한 상황이 계속될 뿐이라며 이들 쌍둥이 자매가 지금처럼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사과하는 것이 먼저라는 진지한 충고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사실 제 생각에도 이들 쌍둥이 자매가 지금처럼 책임을 이리저리 회피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며 배구 팬들은 물론 피해자들에게도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배구협회에서도 쌍둥이 자매가 진심 어린 사과만 했더라도면 사태가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 배구협회 관계자가 27일 스타뉴스와 가진 인터뷰를 보면 협회의 해외 이적 불가 방침은 확고하다. 매번 강조하는 부분이다. 해외 이적에 있어서는 국가 간 배구 질서가 중요하다. 두 선수 모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협회의 징계를 받고 있는 만큼 국제 이적 동의서가 발급되지 않는다라고 협회 측의 입장이 변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밝히면서도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 수습은 그 다음이다. 진심 어린 사과만 했다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고 하니 사람들의 마음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과문을 발표한 뒤에도 폭로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방송 인터뷰에서 억울함을 주장하는 등 진정성이 의심되는 모습을 보였으니 사실 누가 누구를 탓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들 쌍둥이 자매가 참가 자격을 얻는다고 해도 해당 팀에서 어떤 활약을 펼치는가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쌍둥이 자매로서는 산 넘어 산이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들 쌍둥이 자매 중 이재영은 이미 팀 내에 있는 외국인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입지가 이다영만큼 탄탄할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16일 남자 배구 세계 랭킹 2위의 배구 강국인 폴란드의 배구 매체 스트레파 시아트코프키는 이다영은 입단 절차가 마무리되면 출전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러나 쌍둥이 자매 이재영은 그리스 파옥의 다른 외국인과 남은 두 자리를 놓고 겨뤄야 한다며 냉정하게 내다봤는데요. 스트레파 시아트코프키는 파옥의 쌍둥이 자매가 오면 외국인 선수가 4명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그리스 여자 리그는 경기장에 외국인 선수가 3명까지만 허용된다. 이재영은 예비 자원으로 밀려날 수 있는 상황임을 알아야 한다고 팀 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스트레파 시아트코프키는 파옥에는 폴란드에도 알려진 줄리에트 피동르블레가 있다며 이재영이 파옥에서 선발 출전을 장담하기가 어렵다고 내다봤는데요. 프랑스 국적의 피동르블레는 이재영처럼 레프트가 메인 포지션인데다가 2020-21 시즌에는 폴란드의 제슈프 소속으로 2018-19 시즌에는 자국 리그의 베지의 소속으로 챔피언스리그 16강을 경험했고 프랑스 국가대표로도 2019 유럽 선수권 본선에 참가하기도 하는 등 경험이 매우 풍부한 선수라 이재영이 과연 이 선수를 상대로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스 신문 포스톤 역시 이다영은 파옥 공식전 엔트리에 세터 2명 중 하나로 이름을 올릴 만하다고 보면서도 이재영은 피동르블레와 역할이 겹친다며 지적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이다영은 그렇다 쳐도 이재영이 과연 새로운 소속팀에서 기존에 있던 다른 외국인 선수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지에는 물음표 부호가 찍힐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흥국생명 측에서도 박미희 감독이 컵대 준결승 진출을 확정한 뒤 지난 시즌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싶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이들 쌍둥이 자매와는 선을 긋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이들 쌍둥이 자매의 설 자리는 더더욱 좁아지는 추세입니다. 박 감독은 해당 인터뷰에서 지난해 이맘때와 현재 상황을 비교해달라는 질문에 지난 시즌 이야기는 오늘까지만 하고 싶다. 지금은 현재 선수들이 주인공이다. 현재에 집중하겠다고 말하면서 지난 시즌을 잊고 싶어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 아무래도 다사다난했던 지난 시즌을 생각하면 박미희 감독 입장에서도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쌍둥이 자매 이적과 관련된 논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자신의 과오가 대중에게 드러났을 때 쌍둥이 자매처럼 겉으로만 사과하는 척하고 뒤로는 치졸하게 행동한다면 그 대가가 분명하게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일본 다이제스트지나 배구협회 관계자의 말처럼 이들 쌍둥이 자매가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대중 앞에서 용서를 구했다면 사태는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쌍둥이 자매는 겉으로만 용서를 구했을 뿐 뒤로는 소송전을 벌이고 언론 플레이까지 하면서 대중에게 제대로 비호감으로 낙인 찍혔고 이는 결국 두고두고 자신들의 인생에 발목을 잡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여하튼 이번 일은 우리 사회에 많은 교훈을 남기는 사례로 그 본보기를 확실하게 보일 필요가 있다는 데에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쌍둥이 자매가 부디 뒤늦게라도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진심 어린 사과를 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